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무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를 떠올리는 사람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볼 예정이고요.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헤어버스켓과 멤버십과의 그리고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꽃카드로 볼까요, 여러분? 일반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브이링거트라는 카드가 보여요.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금낭화라는 그런 꽃이고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아시지만 하트가 여러 개 달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꽃인데 여러분을 떠올리는 그 사람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좀 사랑스러운 그런 감정으로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볼게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너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존재감 있는 사랑이고 싶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 너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대방이랑 관계가 조금 감정적으로 많이 지쳤던 인연 같아요. 상대방이 우리 1번님께 많이 그래도 노력을 했고 상황도 좋지 않았고 트라우마도 있었고 이 사람 또한 1번님에게 뭔가 자신을 많이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길 바랬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어느 정도는 저는 좀 원망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그려집니다. 생각보다 우울하고 좀 딥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죠. 어떤 인연이었나. 서로 관심이 갔던 사이는 저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우리 1번님과 연애를 진득히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하셨더라도 깊은 소통이 되고 서로 이해를 잘 해주고 이런 관계보다는 서로에게 좀 편해지지 못했던 관계 같아요. 상대방에게 저는 처음에는 우리 1번님에게 정말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분이고 연애에 있어서 또 노력을 아낌없이 감정 표현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1번님이 이런 이 사람의 감정에 이끌려서 좀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랑은 좀 우리 1번님들이 행복하게 만날 수 있었던 인연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1번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뭔가 믿음이 없었다. 상대방이 애정 표현은 하는데 뭔가 관계 정립을 안 하셨거나 사귀자 해놓고 제대로 된 연애를 위한 어떤 노력을 안 하셨다던가 1번님이 불만족해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1번님 또한 원래는 좀 이성적인 사람이시고 연애에 있어서 내가 꽂히면 모르겠지만 꽂힐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타입 같거든요. 진짜 좋은지 아닌지를 좀 생각하시고 만나는 타입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1번님 입장에선 상대방이 날 진짜 좋아하는지 좀 모르겠다. 좋다고 뭐 스킨십은 하거나 좋다 말은 하면서 뭔가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나 혹은 확신을 주지 못했던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에 대한 힌트를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직업성, 뭐 성격, 외모 이런 거보다도 이 사람의 회피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번님도 물론 처음에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갔을 거래요. 외모가 내 스타일이다.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고 특히 상대방이 우리 1번님들을 섹슈얼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이 좀 잘 돼갈 수 있는 인연이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른 인연이 있는 게 아닌지 혹은 나를 안 좋아하는데 약간 스킨십만 바라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연애 대상에 대해서 신뢰가 없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의심, 불안이 많이 들 때 뜨는 카드가 한 번에 나왔기 때문에 1번님도 남몰래 고민을 좀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뜸하다던가 만남의 주기가 일정치 않다던가 혹은 만나기로 해놓고 제대로 그 약속 장소에 안 나왔거나 약속을 그냥 무시했거나 그래서 1번님이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응답이 없었고 연락을 안 했고 그래서 1번님도 마음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왜 우리 1번님들을 그리워하는 건지 생각을 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이분이 뭘 할 생각이 없네요. 연애를 해야겠다.
뭐 결혼을 해야겠다 이거보단 우선은 1번님과 관계에 대해서 뭐 약간은 이 사람도 아쉬움이 남았고 어떤 노력을 했다가 성취를 못한 목표들 있잖아요. 약간 이루지 못한 꿈처럼 여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1번님이 이 사람을 포기한 걸 이분이 아실 것 같아요. 사귀지 않았을 수 있고요. 상대방 혼자 꽂혀서 1번님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가 1번님이 자신에게 좀 감정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약간 아쉬움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는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람은 1번님이랑 정리가 되면 그냥 그대로 갈 줄 알았대요. 우리가 끝이 났군.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 마음속에 자꾸 남아서 1번님이 떠올려지고 얼굴을 한번 보고 싶대요. 사실은 제대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저는 맞아 보여요. 그런데 두 분이 함께하기엔 서로 의심과 불안이 있는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락해서 우리가 다시 재회를 하자, 어쩌자. 사실 이렇게까지는 내가 내 감정에 대한 어떤 확신을 못 갖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좀 섹시해가지고 제가 잘 안 쓰긴 했는데 제가 적당히 가려가면서 리딩을 해볼게요. 왜냐면 두 분은 좀 섬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우리 1번님에 대한 감동적인 좀 섹슈얼한 그런 애정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분께서 뭐 적극적으로 행동도 안 하면서 1번님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상대방이 운동을 되게 좋아할 가능성이 있어요. 운동에 대한 업을 하신 분 아니면 남들, 일반인 기준보다 운동에 미친 사람들 이런 느낌도 들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지금으로는. 많이 섹시얼한 카드라 이렇게 보고 리딩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 사람은 1번님과 만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1번님도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못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번님만 보면 이 사람이 탐이 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1번님은 누가 봐도 번듯해 보이고 누가 봐도 화려해 보이고 누가 봐도 멋있는 이성이래요. 까놓고 말하면 이제 이성이 보기에 우리 1번님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그래서 이성에 대한 선택권도 많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이성처럼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님들 중에서는 독신주의자라던가 아니면 연애를 별로 원치 않는, 그러니까 연애 막 외로워서 하고 결혼을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좀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대요. 자기 손에 안 잡힐 거 아는데도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거를 좀 볼게요. 이분께서는 꼭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 하루 제대로 데이트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고 자기가 멀리서 우리 1번님을 바라봤던 순간에 느꼈던 애정을 얼굴 보고 확인해보고 싶다인 것 같아요. 사실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진득하게 이 관계를 잘 끌어가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두 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만나기에는 삼각관계라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혹은 이 사람이 가정이 있을 가능성도 한 1000분 중에 1명 정도는 있으시지 않을까, 봐주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분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 현재 이 안락함을 버리고 1번님과 관계 진전을 위해서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힘든 제약을 다 깨고 한계를 넘어서 우리 1번님과 만나가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락이 가볍게 올 수 있고 한번 얼굴을 보자라 얘기할 수 있는데 1번님께서 호의적이지 않으면 그냥 그 연락을 내버려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님께서 그걸 받아주고 적극적으로 다음에 보자, 뭐 하자 이렇게 나왔을 때 두 분은 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의 관계 어떤 식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는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분명히 전생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운명의 짝꿍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자주자주 만나서 잘 만나지는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1번님 또한 내가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 알아보는데 이 사람이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분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카르마가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사실상 느껴지고 두 분은 이어지셔도 조금은 상대방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게 많아요. 왜냐면 1번님 입장에서도 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내가 원했던 상대, 내가 추구했던 그런 상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사람 내가 사귀어 이렇게 만나가실 때의 마음을 볼게요.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잘못한 점이 참 많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이 지독한 고집, 자존심 꺾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부족한 나를 이해해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문제야. 다 내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 1번님과의 관계를 저지하거나 굳이 서로 잘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을 이분께서는 뭐 하나 수틀리면은 이 관계를 깨고 또 우리 1번님이 다정하게 대하면 또 자기가 뭐 하나 약점? 단점을 잡아서 또 이 관계를 난리를 치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막 상대방이 나쁘다라기보다도 그런 연이 있거든요. 뭔가 번듯하게 나가서 일 되게 둘 다 잘하다가 이상하게 두 분이 서로 만나서 붙어있기만 하면 으르렁 되고 근데 서로가 없으면 또 안 되고 약간 두 분은 이런 특별한 인연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 다가오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언제 다가올까? 네, 00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11자가 나왔거든요. 빠르면 24시간 내외, 늦어지신다 해도 11일 내외 혹은 선생님 정말 저 쉽게 이어질 인연 아닌 거 압니다. 뭐 이 사람이랑 뭐 적어도 3년 이상 만났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11월 달이라고까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달달한 그런 조언보다는 1번님들을 위해선 정말 확고한, 냉정한, 현실적인 1번님만을 위한 조언을 봐드릴게요. 경계심을 놓지 말아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그런 건 무시하시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읽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사람과 현재 지금 딱 연락 왔을 때 너무 잘 이어져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대요. 왜냐면 이분께서 확신이 들기까지는 여러 번 끊긴 다음에 확신이 들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운명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시게 되시면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 과정에선 1번님의 주도성을 필요로 하시는데 1번님이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들고 이 사람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변의 시선 그리고 1번님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그 뭐 조상님이 엮어줬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얘기는 아니죠. 전 타로 리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점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명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 카르마가 있는 존재들은
정말 엮일 듯 안 엮이고 서로 과거에 어떤 업이 쌓여가지고 현생에 만나서 그걸 풀어야 되는 인연이라 남들처럼 순탄히 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님이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면 좀 내버려 두시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러다가 진짜 내가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진짜 끝까지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주변에 어떤 방해 상황이 있다면 그런 거 좀 무시하시고, 그리고 1번 입장에서 이 사람과 좀 지지부진한 그런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 만날 수 있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조금은 진행을 하시는 게 우리 1번님들을 위한 길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 자세한 리딩이나 선생님 저는 그러기 싫어요, 다른 인연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상담과 헬로우 스킬 그리고 멤버십 가입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이쁜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윈드플라워라는 꽃이고요. 바람꽃이라고 우리나라도 그냥 이 해석대로 아마 그 꽃 명칭일 거예요. 접시꽃이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꽃을 보이는데 굉장히 두 분의 인연은 아직까지는 뭔가 봉우리 같은 그런 관계에서 이제야 개화를 하기 시작한, 이제야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나갈 수 있는 인연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네요. 상대방이 우리 이번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2장이 우선 나왔고 제가 조금 더 뽑아볼게요. 오늘이 주말에 찍는 거라 밖에서 애기들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놀이터에서 노는 것 같아요. 하나씩 봅시다. 너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 내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야.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 뭐든지 잘 해낼 때 참 멋져. 난 혼자가 편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어딜 가도 너가 떠올라. 온종일 너만 생각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낼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2번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막 몽글몽글 이렇게 피어오르는 상황 같아요. 2번님의 일하시는 모습도 잘 알고 계신 분일 것 같고 2번님 자체가 자신에게는 굉장한 행운, 행복이기 때문에 좀 우리 2번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는 에너지도 있다. 그리고 2번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2번님이랑 잘해보고 싶대요. 함께하고 싶대요. 근데 이분께서 좀 고민했던 순간은 있을 거래요. 왜냐면 이분이 연애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연애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성이 있으면 행복하니까 이성 없는 시간을 좀 못 견뎌 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은 혼자 있는 걸 원래 많이 좋아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하시고 연애가 굳이 인생에 필요한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분 같은데 2번님만은 좀 예외다. 2번님은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감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좀 보도록 할게요.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2번님이 다른 인연과 만나는 걸 알았던 사람. 근데 2번님이 처절하게 연애가 깨진 걸 알고 이 사람이 보듬어주고 싶었던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혹은 이분과 좀 잘 되어 가시려다가 2번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거리를 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분께서 2번님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고 상대방과 저는 데이트라도 썸이라도 탔던 관계가 아닌가. 상대방은 2번님께 인정받고 싶대요. 왜냐면 2번님이 워낙에 인정을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님에게 가치를 인정받으면 이성으로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부심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2번님을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는 사회적인 얘기 같아요. 사회적인 조건, 사회적인 입지가 우리 2번님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혹은 2번님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내가 2번에게 그러니까 2번이 날 좋아해주면 나도 나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은근 있긴 해요. 특히 상대방 분이 남자일 때 이런 성향이 많고 여자분들도 일 잘하시는 분들 되게 자기 성취에 대해서 노력을 해오신 분들은 상대방이 나를 여자로서 이쁘게도 보면 좋겠지만 그 사람이 나의 능력, 내가 이뤄온 성취들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여배우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나이 30대, 40대 여배우인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사람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번님을 되게 우러러보는 것 같아요. 이 카드 제가 좋아하는데 좀 섹슈얼해서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내려서 보겠습니다. 느낌은 좋은데 아쉬워요. 영상에 다 담아드릴 수 없어서. 얼굴들만 나오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2번님들이랑 관계 진전이 깊게 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2번님을 되게 순수하게 보고 있고 아직은 까놓고 말하면 스킨십까지도 안 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2번님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고 섹슈얼한 부분에선 어떨지 기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번님은 자신의 일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는 분이라 시간도 없고 자신과 놀아줄 여유도 없을 것 같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2번님에게 좀 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2번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가 도와주거나 약간 키다리 아저씨가 되거나 아니면 2번님의 뭔가 비서, 부하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2번님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되게 좋게 본대요. 높은 자존감. 그리고 아마 2번님들은 나에게 찰떡인 스타일링, 나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어떤 소품, 인테리어 이런 것도 좀 잘 꾸며낼 수 있는 미적인 감각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2번님을 되게 예쁜 소녀처럼 봐요. 로리타. 이 나쁜 언어가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린 소녀가 예쁜 느낌.
그래서 상대방 분이 여자여도 우리 이번님을 약간 연하처럼 대하는 게 있어서 이분이 실제로 이번님보다 연상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마인드가 좀 나이가 있거나 이번님이 자기의 삶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넘치고 싱그럽고 되게 이 사람에게 임팩트를 준대요. 이 사람의 속마음 보면서 제가 힌트도 좀 볼게요. 요즘에 좀 감정선에 많이 집중해서 리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요 근래 뭐 이별하셨거나 혹은 이직을 하셨거나 부서 이동을 하셨다던가 변화수가 좀 세게 들어온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번님과는 관계가 한 번은 단절됐던 인연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번님 많이 염탐하고 있고 자기가 먼저 연락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한대요. 우선 일적으로 아니면 업무가 힘들 수 있겠다. 이 사람의 일 자체도 한 시기에 굉장히 일이 많이 몰려서 쉴 수 없을 정도로 일에 파묻혀서 일을 하시거나 혹은 몸을 쓰셔야 되는 생산직, 현장직, 뭐 공사, 뭐 어디 공장 이런 데에 있으신 분들일 수 있겠고 화이트 컬러라이도 굉장히 좀 일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번님이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진대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이제 몸을 쓰는 일이 아니거나 이번님만의 감각적인 모습을 좋게 봐서 이번님이 하시는 일 자체에 대한 흥미가 있거나 이번님이 SNS 뭐 아니면 뭐 취미생활 같은 걸 하신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는 다르다, 나랑은 다르게 살아간다 이거 자체가 부러우면서도 좋게 보이면서도 저는 좀 질투가 나기도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님들이 하는 것들은 이제 이번님이 즐겁게 일하고 돈을 버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일을 일로 쓴다면 이번님은 그렇지 않거나 혹은 이번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되게 긍정적으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되게 즐겁게 사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 입장에선 우리 둘이 잘 만나기 어려운 어떤 차이점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님께 눈을 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귀엽고 사랑스럽대요. 이 사람은. 이번님이. 이 사람도 인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님도 인기가 많다고 생각해요. 상대방 생각에.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이번님을 가지려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많다. 이 생각을 좀 하시네요. 이번님을 만나려면 내가 다른 이성 만날 때보다 돈이라도 더 써야 되고 시간이라도 더 투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돈 벌어서 이번님 좋은 거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친구라도 사주고 싶고 이런 감정이 들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번님이 좋으면서도 좋은 티를 안 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은 완전히 이 사람이 자신의 현실을 고려하고 자신의 손쉬운 어떤 선택을 고려하시기보단 이번님만이 자신이 갖고 싶은 최고의 이상형이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이성 중에 최고의 여자, 남자다. 능력 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집안도 좋고 100점 만점의 사람이래요. 결혼정보회사에 가면 모든 항목에 다 A+를 매길 것 같은 그런 이성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번님과 미래를 그리면서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이번님과 결혼을 빠르게 약속을 하시고 그 관계를 위해서 진득히 노력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님과 단절된 뒤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중엔 이번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다가가거나 연락하셨거나 호감을 표현하셨다면 더더욱 이분께서는 이번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귀찮으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일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번님이 뭔가 관계 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보단 오히려 과했다는 거죠. 자긴 천천히 가고 싶었는데. 근데 상대방이 좀 다른 인연도 사실은 좀 알아보고 이번님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면서 좀 후회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그 사람 저 정리되고 뭐 다른 이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이웃남 만나기 싫어요, 불륜 바람남 싫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별 볼 일 없는 다른 이성들을 만나고 2번님을 좋게 보고 온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볼게요. 이분께서 처음에는 자기 체면 치레하느라 적극적으로 못 다가온다고 해요. 어떤 모임이나 두 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뭐 결혼식이라던가 겹지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나 아니면 대화, 창, 뭐 요즘에 단톡방 이런 데 같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우선 2번님과 소통을 하려고 하거나 자연스럽게 2번님의 시야 안에 자기가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는데 아쉽게도 저는 2번님들이 그 자리에 나가지 않거나 이 사람과의 소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 사람이 뭐 겹지인에게 부탁했는데 그분이 거절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직접적으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하거나 2번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다가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님 입장에선 이 사람이 이전에 뭔 노력을 했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때 호감을 느끼고 관계 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전에는 2번님이 약간 순수하게 이 사람이 처음 다가왔을 때 마음을 열고 그냥 내가 감정이 가는 대로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으면 잘해주시고 배려해주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면 이후로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이분은 책임감을 갖고 들어와요. 근데 2번님께서 이 사람이 다른 이성은 없는지 혹은 나에 대한 마음이 진중하지 않는 게 아닌지 굉장히 좀 예리하게 보면서 약간 시험하듯이 만나려 하신다? 이게 보입니다. 우선 언제 만나러 들어올지 볼게요. 오늘 영영이 많이 떴어요. 오늘 뭔 날인가? 네, 영영. 24시간 대회나 7일 대회라고 하고 있고요. 선생님 저는 뭐 지금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만날 분이기 때문에 7월달까지로 말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되어갈까요?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입장에선 이 사람과의 만남이 바로 열정적인 연애로 갈 수 있거든요. 특히 상대방은 이제 결혼까지 바로 진전을 시키려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오픈시키고 이번님을 뭐 이제 여자친구니까 남자친구니까 커플 프사를 하거나 커플 SNS를 하시거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이러실 건데 이번님은 그런 것까지 하시면서도 계속 간을 볼 거라고 해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신 이후부터는 그냥 두 분은 잘 맞춰서 갑니다. 두 분이 안정지향적인 성격이 좀 잘 맞으세요. 근데 상대방이 잠시 좀 일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던 시기 아니면 변동이 있기 전에 이분이 좀 몰아서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자기 생활적으로 좀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만나서 두 분이 좀 어그러졌지만 안정성을 찾고 이분이 편안한 상태에서 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다음에 오기 때문에 이번님이 이제껏 좀 받아보지 못했던 대우, 뭐 데이트 이런 것도 받으면서 가지 않을까. 선물을 갖고 오시거나 좋은 공간에 함께 보러 가시거나 두 분은 데이트 하시더라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좋아하는데 을지로에서 왜 자판에서 술 마시고 뭐 시장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도 사실 재밌는 데이트인데 두 분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이번님께 공을 많이 들이실 거다. 왜냐면 자기가 가진 걸 모든 걸 다 내놓아도 이번님이 자기 안 만나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사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사주고요. 이 사람이 뭔가 반지를 하나 사준다 해도 저렴한 거, 적당한 거가 아니라 제일 비싸고 좋은 거, 명품 브랜드. 2번님이 명품이라서 내가 2번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줘야 되는 건 제일 좋은 거를 줘야 된다. 그래도 2번님 성에 안 찰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간다고 합니다. 아, 오늘 리딩 좋네요, 여러분. 오늘 욕이 안 달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언 보고 마무리 쓸게요. 죽자고 덤벼도 될똥말똥. 경계심을 놓지 말아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우리 2번님들이 원하는 사람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말고 이 사람보다 더 완벽한 사람. 그리고 2번님이 사실은 조금 더 조건 같은 게 좋다는 느낌이 전 들어요. 외모도, 돈도, 뭐 물론 상대방이 안정성 있는 직장, 뭐 아니면 집안이 나쁘지 않다던가 뭐 하나 2번님께 내세울 게 있으니까 만나는 건 맞는데 2번님이 이 사람보다 더 완벽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신다면 조금 그런 사람과의 연보다 이 사람과의 연이 강력해서 도망칠 곳이 없다고 떴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아니요 선생님 저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더 나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시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개인 상담 헬로우 스킬 멤버십 가입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 번 분들 리딩 시작해볼게요. 너무 이쁜 카드가 뜨셨네. 두 분의 감정을 보면요. 굉장히 좀 순수한 사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뭔가 애욕, 정욕, 막 욕정 이런 단어로 서로를 좋아한다기보단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활동이 마음에 들어서 만나는 인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서로 진짜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이 서로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이 3번님을 어떤 식으로 떠올리고 있는지 마음 먼저 보고 가시죠. 그동안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더 노력할게.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널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놓았던 인연 같고요.
상대방과 지금은 교류가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3번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3번님이 자기 때문에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고 앞으로는 좀 자신이 좀 희생하고자 하는 모습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관계일지 좀 볼게요. 상대방이 먼저 좋아해서 애정을 표현했던, 먼저 대시를 해왔던 그런 인연 같고 3번님은 마음을 쉽게 못 여시다가 상대방이 정말 지속적으로 애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겨우 결실을 맺었던 인연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는 아직 상대방이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 단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과 지지부진 하셨더라도 결국엔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가실 건데 두 분 사이에서 이동수가 좀 많이 보여요. 서로에게 다른 지역에서 만났거나 혹은 연애를 전혀 하지 않으려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저는 3번님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 사람은 3번님을 좋아해서 자꾸자꾸 다가가고 싶어 했는데 3번님께서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이 조금은 내가 원했던 연애의 방향이 아니거나 이 사람이 내가 바라는 어떤 연애의 제스처를 적소에 표현이 좀 웃기네요. 네, 그러니까 3번님이 뭔가 바란 거는 안 들어주고 자기가 꽂힐 때 갑자기 다가오거나 갑자기 애정 표현하는 등 약간 신뢰가 가지 않았던 인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번님 입장에서. 근데 이 사람이 뭐 신용 불량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3번님은 마음을 열어가기까지 되게 천천히 오랜 시간 서로 오래 알아가면서 마음을 열어가는 타입인데 이 사람은 갑자기 급발진했다가 갑자기 표현했다가 또 뚝 끊기고 이게 반복됐던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두 분은 일로서 만났거나 공부하시다가 만났다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장소, 어떤 활동에서 만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다른 예일 수 있는데요. 원데이 클래스 갔다가 이제 수강생과 원데이 클래스 하시는 사장님의 조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가능해 보이시고 회사 생활 하시다가 이제 오며 가면서 얼굴 익힌 남의 팀 거래처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약간의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3번님에 대해서 사실 이 사람이 혼자 되게 마음을 알아 했던 모습이 보여지십니다. 3번이 나를 안 만나주겠지라는 게 너무 깔려있어요. 상대방 마음에. 3번님이 좀 도도하고 시크한 느낌이 있는 사람이고 내면은 아이 같은 순수함, 귀여움도 있는데 좀 친해져야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번님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다. 근데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가울 것 같은 이미지. 특히 이성을 쉽게 안 만날 것 같고 쉽게 웃어주지도 않을 타입이 아닌가. 이러고 혼자 좋아한 것 같네요. 3번님은 이 사람 어떻게 봤는지 좀 볼게요. 왜냐면 약간 상대방이 짝사랑같이 보여서. 근데 왜 이 사람이 3번님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같이 볼게요. 여러분 제가 편도선이 좀 부어서 목소리가 세게 안 나와요. 미안해요. 근데 3번님도 이 사람 마음에 들어 하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야. 내가 해왔던 연애 대상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사람이 접근해왔고 이게 좀 가벼워 보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3번님들은 이 사람이 멋있었대요. 매력 있었다. 박력 있게 다가오는 것도 확신을 준다고 느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갈 인연인 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전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굴 트고 알아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실 것 같은데 상대방은요, 우리 3번님을 너무 좋아하네요. 약간 장난치거나 툭툭 건드리는 말하거나 차갑게 말하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스타일로 3번님께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순간에 다가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관계가 너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고 해요. 스킨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이랑 스킨십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좀 차갑게 대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트 한번 하고 이제 애프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좀 루즈한 느낌을 줬다던가 약간 3번님 입장에서 알쏭달쏭하다? 날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안정적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상대방이 되게 약간 날티나는 잘생긴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외모 댓글에 너무 연예인 막 이거 예시 안 된다고 안 맞는다고 뭐라 하셔서 제가 리딩을 요즘 안 하고 있는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기는 진짜 상대방 분이 약간 도화의 기질이 있는 홍염살 있는 남자분들이 생각이 막 나거든요. 연예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우리 3번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 사람 나에 대해서 뭔 생각을 할까? 왜 떠올리고 있는가? 이걸 좀 볼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선 얼굴도 트고 친해지기까지는 했대요. 혹은 앞으로 친해질 건데 이제는 이분께서 좀 관계에 대해서 연애 상대에 대해서 내가 좀 달라져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이분은 원래 꽂히면 얼굴 보고 데이트하고 그냥 데이트라는 게 밥 먹고 뭐 스킨십하고 그냥 그런 거지 뭐 약간 연애가 우정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드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 상대방이 약간 어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연하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좀 안정적인 관계를 이제는 만들어 가고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이 요 근래에 뭔가 취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야 내가 사회에서 좀 자리 잡았다 시험에 합격하셨다던가 개업을 하셨다던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래를 그리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커요. 근데 우리 3번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막 결혼 생각까지 하면서 온다 이건 아니었는데 그냥 처음에 3번님이 귀엽고 발랄하고 약간 괴롭히고도 쉽고 애기 보듯이 하거든요. 어린 딸 아니면 어린 아들처럼 막 같이 놀다가 장난도 쳤다가 애교도 부려봤다가 이러고 싶어 하시다가 이 사람이 좀 미래에 대해 그렸을 때 우리 3번님과 같이 하는 미래가 자신에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종 변환이 있었거나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엔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에서 이제는 진짜 내가 사회적으로 한 획을 그어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어떤 미래를 그리는 계획을 세우시면서 3번님들과 함께 하고 싶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계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볼게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맥모닝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좀 너무 헤비하게 먹어서 살찌는 것 같아서 좀 커피만 마셨거든요. 근데 힘이 넘쳐나요. 잡소리 미안합니다. 우선 떨어진 건 전반적으로 다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저는 3번님이 이 사람을 좀 지켜보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매력은 넘치는데 이제서야 이제 관계적으로도 알아가셔야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의 급변한 변화가 3번님 입장에서 별로 달갑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이게 무조건 직장 좋은 남자 만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외로 이 상대방이 뭐 조금 더 좋은 직위를 가지고 사회적인 입지가 좋아지는 것보다도 내 옆에 오래 있어주는 사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다가오면 3번님이 좀 튕기기도 하고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3번님에게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사실 저는 이 카드 보고
뭔가 사회적 직위, 명예를 따지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이렇게 앞선 리딩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3번님에 대해서 그런 걸 바라지 않고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든든한 내 편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시네요. 3번님과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도가 넘치고 사실상 이성 만나는 거 어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무 쉬워서 문제였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기적인 연애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매력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3번님이랑은 그래도 잘 해보고 싶은 게 그냥 3번님이 좋대요. 이거저거 재고 따지고 이러기보단 그냥 3번님이 내 사람 같아서.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3번님이 사랑해준다고 자기를 이렇게 배려해주거나 만나가시거나 사귀어 가시면서도 약간은 3번님이 자기에게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해도 운명의 짝꿍 정생의 인연인가?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점 3번님이지 않을까 싶은데 3번님이 좀 썸 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한 진전을 자꾸 뒤로 미룰 수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끝날 거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3번님이 운명의 짝꿍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 만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언제 들어오는지 봅시다. 여러분 배고프네요? 네, 빠르다면 2일, 늦어지신다면 90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은 이자가 들어가는 날 10일, 22일 등등 포함해서 그런 날에 이 사람이 다가오고 90일 내외로 관계 진전이 되겠다. 이렇게도 보이긴 해요. 그럼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남들 시선을 왜 신경 써요? 지금 바로 하세요. 스마트폰 그만 보세요. 라고 합니다. 연락할 수 있음 먼저 연락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싫다 해도 본인의 인연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사실 2번님들 리딩에서도 좀 나왔거든요. 뭐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내 옆에 오래 만날 사람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남들의 시선 이런 게 내가 직접적으로 살붙이고 만나고 감정을 교류하고 이런 사람을 놓칠 만큼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그리고 명예가 잘 맞는 커플분들 중에서 사실 감정 교류 없이 그냥 남들의 인정만 받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3번님께는 이 사람이 우리 3번님의 감정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연 같아요. 근데 3번님들이 또 불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 만나면 뭐가 좋은가 이걸 좀 뽑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여기 있네요. 상대방과 함께 있으면 우리 3번님들은 문서운이 생겨요. 그래서 결혼 충분히 가능하시고 집이라던가 사업장이라던가 3번님의 어떤 활동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산이 되어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3번님께 위로가 되어주고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고 상대방은 3번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3번님이 맛있는 거 먹고 등 따시게 배부르게 잘 웃고 즐거웠으면 좋겠대요. 그런 3번님의 어떤 기분 이런 걸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 3번님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답게 살게 되었다. 내가 운이 좋았다. 이 사람과 만나길 잘했다. 라고 좋게 생각하신다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랜만에 다른 선택지들도 대체로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드리고 더 자세한 리딩, 다른 리딩은 헬로 오브 스킬 개인 상담 멤버십 가입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4번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파톱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이 보여지는데 흐드러진 그런 꽃의 물상, 형상이라 두 분은 이미 알고 있는 상대일 것 같고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속마음 먼저 보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해.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자신감 가져도 돼. 너 자신을 사랑하길 바랄게.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오래오래 좋은 인연이 되고 싶어.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라고 합니다. 좀 다툼수가 있는 인연인데 상대방은 4번님을 많이 좋아하네요. 자기가 가치 있고 있는 것도 좋고 4번님이 좀 자기를 사랑했으면 좋겠대요. 4번님이 힘들었던 모습을 봤던 사람이 아닌가 싶고 4번님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을 만큼 진중한 감정선으로 우리 4번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어떤 인연일까 좀 볼게요. 1번님들과 좀 리딩이 흡사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번 선택지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사람과는 저는 4번님이 노력을 좀 해왔던 관계 같아요. 노력을 했었고 상대방이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걸 우리 4번님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로 근황도 모를 정도거나 혹은 염탐을 그래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4번님은 이 관계를 많이 내려놓으셨대요. 이 사람 생각하면 울고 불고 눈물 나고 우울하고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관계에 대한 희망을 잃었던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완전히 달라요. 4번님이 포기할 때쯤 이분은 4번님과 다시 잘 해보고 싶고 이 사람은 관계가 흐트러진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별이나 4번님과의 단절을 바라지 않았을 수 있대요. 그래서 재회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헤어져서 오셨고 이별하셨다고 재회원 보러 오셨지만 상대방은 이걸 완벽한 이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자기가 마음이 풀릴 때쯤 시간이 좀 흘러서 감정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만나야지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완전한 이별이 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리딩 들을 때가 있어요. 엄청 이기적인 생각들이죠. 근데 이분은 사실 4번님과 잠깐 멀어졌더라도 혹은 오래 멀어졌더라도 당연히 우리는 앞으로도 만날 사이잖아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 4번님이 아프고 힘든 거 알았어요. 아는데도 자기가 버텼다. 4번님보다는 현실적인 조건, 현실적인 자신의 안락함 이런 거를 선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4번님을 원하기 때문에 왜냐면 4번님이 많이 맞춰줬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제가 3번님들까지는 되게 그냥 좋게 리딩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리딩하려면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카드들 보면. 근데 제가 느끼는 그 감각으로 리딩을 해드려야 사실 여러분들께 찰싹 와닿는 리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 성격 장난 아니에요. 고집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밀고 나가야 되는 성향이고 실제로 그 성향 덕분에 성공한 모습도 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런 모습을 인정받기 때문에 4번님께 굽히고 맞춰줄 생각 없는 분 같아요. 근데 그게 4번님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라서인 것 같고 4번님은 이 사람의 그런 모습도 사실 저는 그냥 개성이라고
많이 받아주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찢어져도. 이걸 이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사부님이 유일한 나의 이해자가 아닌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런 날들에 있어서 내 옆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사부님 없다고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어느 정도 살만해져서 사부님 생각이 난다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사부님이 이 사람을 좀 힘들 때 케어해주고 배려해줬다면 이것 또한 좀 사부님 공이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드는데 이분께서는 알면서도 사부님 덕분이란 거 알면서도 뭔가 대우를 안 해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부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사부님이랑 같이 있을 때 마냥 즐겁대요. 근데 사부님은 아마 이 사람 있을 때 좀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볼게요. 이분은 사부님이 자기를 기다려줬으면 좋겠대요. 사실 이 속마음을 뽑아놓은 거는 이 사람의 깊은 내면이 이런데 아직까지는 사부님이 자신을 받아줄지 않을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켜본다고 합니다. 사부님께서 잘 지내고 있으면 그대로도 잘 지내서 약간 마음이 쓰이고요. 못 지내는 것 같으면 못 지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는데 이분은 사부님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걸 못 견뎌 하네요. 이분은 만나자라고 연락을 해올 거고요. 하물며 이분은 자기가 다른 이성이 있어도 사부님 생각을 못 놓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리딩 드리는 건 아닌데 자신의 어떤 주변 상황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사부님에게 올 수 있다. 이런 것도 뜨긴 합니다.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꼭 연인이나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 혹은 이 사람이 매여 있어야 되는 어떤 제약이 있어요. 군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 국가에 몇 개월 나가 계셔야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사부님께 한번 보고 싶어 할 거고 소통을 하고 사귀고도 싶어 한다. 근데 사부님이 받아줄지 몰라서 마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기다릴 작정이래요. 사부님이 자기를 안 만나줘도 그냥 조금 기다리다 보면 사부님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겠지 라고 합니다. 두 분 사이에 차단의 이슈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드는데 그럼 실제로 두 분이 어떻게 되어 가실까를 볼게요. 두 분 사이에 삼각관계 이슈가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혹은 이게 꼭 그 사람이 누가 있다가 아니라 사부님 혼자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고 잘 만나보자 라고 하셔도 사부님이 고민 하시다가 사부님 또한 다른 인연과 이 사람을 비교할 수 있다고 뜹니다. 그래서 재회를 하자 하고 이 사람이 말을 하시면 사부님이 좋은데 좀 천천히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다른 인연과 함께 고민하다가 결국엔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좀 이런 인연들이 많이 뜹니다.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제가 기운이 좀 서로 복잡한 분들 상담하면 이상하게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두 분 관계가 좀 그런데 결국엔 만날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연들은 가타부타 리딩을 되게 오래오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죠. 그 고생, 그 힘든 일들, 그런 감정선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둘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올지 볼게요. 오늘 왜 용명자가 뜨지? 진짜 빠르신 분들은 24시간 내외 늦어진다 해도 6일 혹은 6월달까지
이 사람과 만나거나 재회 연락을 받거나 재회가 되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만나서 내가 어떤 게 좋을까를 볼게요. 왜냐면 이 삼각관계 주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사번님들 입장에선 이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라는 얘기 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항상 우리 사번님의 삶에 있었던 분이거나 끊어져도 이어졌던 인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번님이 기다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껏 응석 부리고 마음껏 내 약한 모습까지도 오픈해도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교류했던 사이라 사번님은 이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대요. 물론 미워하긴 하는데 상처 많이 받긴 했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더 외로워지는 그런 인연이라 이왕이면 옆에서 싸움 없이 그냥 가고 싶은 인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언을 볼게요, 여러분. 일을 키우지 마세요. 고민 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진실은 따로 있네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번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조언은 이 사람과 잘해보라는 조언이 아니라 그냥 사번님만을 위한 조언을 생각하고 뽑은 거라 헤어지라고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번님이 이 사람에게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이 삼각관계가 아닌가 의심했던 순간 아니면 과거의 어떤 한 장면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이 있다고 일부러 마음은 얘한테 있으면서 다른 인연 만나려 하시거나 혹은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람을 밀어낼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갖고 싶다면 가져라. 괜히 아니야 나 내 맘을 숨기고 내 맘을 스스로 속이면서까지 다른 인연을 만나려 하거나 이 사람을 밀어내면서 또 관계를 꼬는 것보단 이 사람과는 결국에 만나야 된대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만약에 이 4번님 입장에서 우리 둘의 관계는 너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한 가지 상황 때문에 깨졌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실제로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게 4번님의 몫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과의 인연성을 좀 소중히 하라고 저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너무 쓰레기고요. 안 만나고 싶어요 하시면 존중하고요. 그런 분들은 더 자세한 상담, 개인 상담, 멤버십 가입, 헬로우 보스캠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